자, 봅시다. 20번. 두 집합을 만족할 때에 x는 정수, 둘 다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 a, q, b의 영역이 0, 1, 2, 3을 만족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 a를 정리해 주면 x가 x의 범위가 3a보다 큰 정수가 되고요. 두 번째 b를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되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a, 교, b의 범위에 해당하는 원소값이 0, 1, 2, 3 뿐이라고 한다면 부등식 문제는 내가 뭘 하라 했죠? 부등식 수직선 그리라고 했죠. 수직선 사각 그려서 먼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부터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3 이하라고 되어 있는 이 B 영역과 A의 영역이 겹치도록 하는데 그때 값이 뭐가 돼요? 3, 2, 1, 0을 포함해야 하는데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은 포함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A의 영역은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즉 3a라는 그 경계값이 0을 포함하지 않고 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더라도 어차피 그 값이 되지 않으니까 상관없고요. A의 범위 구할 수 있습니다. 끝. (21번입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푸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잘 봐요. 여기서 뭐시기 합집합, 어쩌고 합집합, 저쩌고 가 공집합이 나온대요. 여기서 나오는 찌꺼 모두 다 아무것도 없어야지만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일 때만 공집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따로 한번 보자고요. 자, A 빼기 B라는 값이 공집합이기 위한 조건은 뭔가요? A가 B에 포함되면 싹 다 사라진다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B는 또 C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또 C는 A에 포함이 되네요. A는 B에, B는 C에, C는 A에, 즉 셋이 서로 같은 집합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C, 교 B-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값을 구하여라. 야, 일단 다 필요 없고요. C랑 B랑 똑같다고 했는데 이 둘이 여집합이에요. 답은 홍집합. 끝. 애초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 B-A라고 하는 집합의 영역은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천천히 계산해 본다면 C, 교 전체 집합, 교 B의 여집합이 될 거고 교집합을 전체 집합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애는 서로 둘이 같은 애니까 공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22번. 조건을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수의 집합이랍니다. 1번에 반드시 1은 절대로 A의 원소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뭐가 되는 거죠? 1-A분의 1 또한 A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2라는 애가 A의 원소래요. 자,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2가 A의 원소이면 1-2분의 1, 즉 얼마? -1 또한 A의 원소가 되고요. 그러면 또 1 빼기 -1, -1분의 1, 즉 2분의 1 또한 A의 원소가 되고요. 그러면 또 1-2분의 1분의 1 계산하시면 얼마? 2가 A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순환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집합 A의 원소의 합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되시겠습니다. 제발 22번 질문하신 분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좀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가 A의 원소네. 집어넣고 여기 주어진 거에 넣을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네, 패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나 온라인에서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아. 데자뷰인가. 문제 똑바로 읽고 문제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데. 자, 25번 방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면 문제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까? 일단 F라는 그 규칙은 A의 여집합에서 B의 값을 빼는 거래요. 이거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A의 C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B, A도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겠죠? 둘이 같은 거죠? 끝. 증명 끝. 뭐 더 없죠? 자, 28번. 이거 왜 이렇게 이쁘게 칠은 뭐지? (28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갈게요. A의 집합의 개수는 14개, 원소 개수 14개, B 원소의 개수 16개, C 원소의 개수 19개. 그 다음에 A 교 B. 자. 그 다음에 A 교 B 교 C. 여기 요 안에 있는 값이 5인데 A 교 B 요 부분의 영역이 얼마? 10개. 그럼 여기 5개. 그죠? 자, 그럼 이제 숫자 한번 번호 매겨봅시다. 여기 숫자 없는 애들 번호 매겨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 더하기 4번은 지금 4개 남은 거고요. 그죠? 한 2번 더하기 5번의 값은 지금 6개 남은 겁니다. 이때에 자 지금 C 마이너스 A A 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지금 이거 몇 번 구하는 겁니까?
3번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요. 즉 3번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문제를 그대로 확인을 해보시면 3번 더하기 4번 더하기 5번의 값이 지금 몇 개 나와야 돼요? 14이 나와야 하는데요. 최소값, 얘가 제일 작기 위해서는 4번과 5번이 가장 크면 되죠. 자, 4번에 얼마를 줄까요? 4번이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값은? 5번이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값은? 그럼 3이 가장 작게 나올 수 있는 값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고서 이거를 굳이 식으로 막 숫자 하나하나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식이랑 벤 다이어그램을 적당히 쓸까 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영역의 번호를 정해놓고 그 영역의 번호를 이용해서 식으로 간다면 굳이 이 영역 같은 경우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1번 영역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은 A라는 거에서 뭐 B 합 C만큼을 뺀 값이 이걸 하나하나 다 써갖고 쓰기에는 너무 식이 복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그냥 번호만 가지고 간단하게 식으로 바꾼다면 난이도 그렇게까지 체감할 때 어렵게 풀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고전에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 더 있으실까요? 알고전에서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일단 알고전 마무리하고 그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번, 45-2번 두 개 보도록 하죠. 저 22번이 집합 22번이 아니라 명제 22번이에요? 아, 그럼 45-2번 먼저 하고 22-2번을 보는 게 맞겠네요. 앞에서부터 전체 집합유 12하의 자연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1, 2, 3, 6 45-2번 틀리신 분 45-2번 잠깐 틀리신 분 있잖아요. 풀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나요? 이거 식으로만 쓰면은 완전 복잡스럽거든요. 혹시 벤 다이어그램 써보셨나요? 그럼 그것도 혹시 확인하셨나요? 45-2번에서 A 합 B 교 A 여 합 B 여 이거요? 이거 대칭 차집합 되는데 확인하셨어요? 왜요? A 합 B 교 A 교 B 야 A 합 B 차 A 교 B 대칭 차집합 되잖아요. 즉 여기와 여기에서 지금 A라는 애는 1, 2, 4, 6이 있는데요. 여기 1, 2, 4, 6이 있고요. B라는 애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양쪽에 나누어진 요 가운데를 뺀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 즉 겹치지 않는 애들이 1, 4, 5래요. 그럼 여기 1을 가지고 있는 A집합은 이 1은 B에 올 일이 있냐? 없죠. 여기 4도 마찬가지죠. 4도 이쪽 왼쪽에만 존재하겠죠. 그러면 5는 어디 가야 되는 애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애죠. 그러면 이제 A라는 원소, 그러니까 집합을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이 나머지 2와 6은 어디에다 써주시면 될까요? 가운데 공통 영역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귀류법 22-2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냥 그 증명 방법이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시죠? 니네가 하는 게 정답인데. 지금 귀류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뭘 얘기해야 되나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얘는 무리수라는 거는 이미 결정된, 알고 있는 전제로서 뺐을 때에 지금 뭐예요? 3 플러스 루트 2라는 놈이 무리수이다 라고 하는 애를 귀류법 부정해버린다고요. 즉 3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 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요. 가정했을 때에 되게 단순한데? 진짜 니네가 하는 게 답일걸요? 내가 보여주는 것도 나도 되게 대충 보여줄 거라서. 3 더하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한다면, 가정했을 때 3은 뭐예요? 3은 유리수. 그죠? 그리고 루트 2는 무리수잖아요.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얘는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 2라는 값은 유리수가 되어야 돼요. 요걸 안 쓴다면 3 더하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3 더하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3이 유리수이므로 3 더하기 루트 2라는 거에서 3을 뺀 이 값은 얘 또한 유리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루트 2는 무리수이므로 뭐가 부정? 3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거는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3 더하기 루트 2는 무리수가 된다 라고 솔직히 그냥 별거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적은 거예요? 그럼 해설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없죠? 그 해설 없지 않아요? 풀이참조? 그놈의 풀이참조 진짜. 그 풀이참조를 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서 보여드리자면 어디냐? (22-2번에서) 이거다.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냥 요대로 써드릴게요. 3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면 수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3도 유리수이므로 3 더하기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준 루트 2도 유리수가 돼야 하는데 근데 얘는 뭐라고? 그런데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전제에 모순이 되므로 따라서 3 더하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그런 뉘앙스로만 써주시면 되고요. 서술형에서 정확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언급한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써라 하면 저렇게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라 하면 저렇게 쓰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라 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저렇게 쓰면 감점 들어가요.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치사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점수를 세분화하게 촘촘하게 소수점 단위로 빼곡하게 쌓아놔야 점수 등급 매기기가 쉬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선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뉘앙스적으로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됐을까요?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집합에서까지는 아직 어려운 게 크게 많지는, 뒷부분에 살짝 조금 연산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드모르간의 법칙만 제대로 이용할 줄 아셔도 N간치, 그리고 그 다음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 이 두 가지만 이용하더라도 N간치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만, 제가 이거 있잖아요. A 교 B가 A이면, 이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안 알려준 집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거 있거든요. A, 너무 뻔한 거. A 합 B에다가, 아니지. A 교 B에다가 합 A 하면 뭐가 돼요? A 나오죠? 너무 뻔한 거잖아요. A 합 B에다가 교 A 해도 A 나와요. 그죠? 이거를 흡수법칙이라고 해요. 그 흡수법칙을 제가 잘못 알려드렸었어요. 이게 흡수법칙이고요. 그냥 그거는 포함관계상에서의 관계,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흡수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식이 흡수되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흡수법칙, 이게 흡수법칙이고요. 제가 흡수법칙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내가 얘기하면서도 정신을 놓고 있어갖고 이게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네. 죄송해요. 내가 이걸 한두 번 수업을 하는 게 아닌데 왜 헤맸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헤맸어요. 따란. 그린 마무리하면서 네. 알고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명제에 대해서 N간치 다 했어요. 사실 명제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P면 Q이다 라고 하는 그거, P면 Q이다 라고 하는 거 앞에를 뭐라고? 조건, 전제, 뒤에를 결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이제 P라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뭐라고 한다?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상으로 P와 Q 사이의 진리집합 관계가 어떻게 될 때?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얘는 뭐다? 이 값이 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요 얘기. 그럼 참인 명제에서 요 앞에 있는 전제를 뭐라고 부르고? 그쵸. 전제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론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걸 까먹을 줄이야. 이걸 버벅일 줄이야. 깜짝 놀래라. 자,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정이라는 게 뭐였죠? not P. 그럼 진리집합상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P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하는 조건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모든이라는 건 어떤의 부정은 모든. 그 다음에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 그 다음에 부등호에서 부정을 했을 때 반대로 바뀌었을 때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죠? 완벽하게 얘의 부정은 그 다음에 이쪽의 부정이 라고 가는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정과 관련해서 전제와 결론을 전제가 맞나? 미안해요. 오늘 미쳤나봐요. 제가 지금 아닌데 나 오늘 일찍 잤는데 나 간만에 일찍 잤어요. 내가 니네들 토요일날 수업하면서 1교시 때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였죠? 나 오늘 6시에 잤어. 나 오늘은 7시에 잤어. 나 오늘은 8시에 잔 것 같아. 맨날 이랬었잖아요. 나 오늘 6시에 잤어. 나 오늘 5시에 잤어. 나 오늘 7시에 잤어. 근데 오늘 진짜 간만에 2시에 잤거든요. 근데 왜? 안 자다가 자서 그런가? 그래서 마탱이가 갔나? 전제가 뭐야? 가정과 결론을 뒤집는 거를 뭐라고 부르고? 여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상태로 얘네들을 부정까지 해버리는 게 대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명제와 역명제는 서로 참 거짓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서로 항상 참거짓을 똑같이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증명을 할 때 뭘 써먹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대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쭉쭉 해서 카드 같은 것도 막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부등식의 증명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만약에 그냥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 일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 당연한 걸 증명해 보실래요? 증명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B라는 값이 0보다 크다 인 거고요.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다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가능해지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A 더하기 B 값이
a-b 값이 고비양수가 되는 건데 이때 누가 a 더하기 b는 0보다 크므로 자연스럽게 a-b 또한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결론을 얻었으니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 증명해요. 그 다음 그럼 또 뭐 별거 아닌데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더하기 b 보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 반드시 이게 성립하거든요. 자, 다시 여기다 맞춰줘야지.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왜 루트 a 더하기 b 보다 클까요? 를 증명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저 방법이에요. 왜? 이미 증명해서 참인 걸 확인했으면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나 증명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두 개가 양수일 때 큰 게 제곱하면 더 커져요 라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면 돼요? 제곱을 해서 얘가 더 큰지를 비교하면 돼요. 제곱을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와요? a 더하기 이 루트 ab 더하기 b가 좌변이고요. 우변의 값이 뭐가 됩니까?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루트 a, b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 값이 뭐가 돼요? 얘가 참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얘도 참으로 올라가서 증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식을 이용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증명하는 그 과정이 이제 부등식의 증명 방법이 될 텐데요.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될 걔가 바로 절대부등식 같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그건 무조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부등식. 예를 들면 어떤 애를 제곱하면 양수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죠? 애초에 부등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데? 이미 실수야. 그치? 수상에서 했잖아. 허수는 크기 비교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등식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 즉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다라는 전제를 깔 수도 있거든. 그럼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반드시 참이죠. 그럼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얘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요? 이게 이제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A제곱 AB 4분의 1 B제곱 4분의 3 B제곱
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제곱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써먹었을 때 이 조건은 반드시 되는데 라는 게 사실 내가 알려주는 거 외에도 참 이거 나 지금 거의 그 우리 새끼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강아지가 아니라 새끼 새처럼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짹짹짹짹 하고 빨리 내놔 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나 이거 까먹었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정리해 놓은 대략적으로 한 4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게 정석에 있거든요. 기다려봐. 갖고 올게. 아직 안 폈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없는 거 써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애가 이걸로 바뀌더라도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빼도록 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아까 보여줬던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절대부등식이 돼요. 반드시 성립하는 거. 그죠? 선생님, 저거 무조건 크지 않아요? 그러게요. 무조건 크네요. 그럼 그거 말고는요? 이건 어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랑 A 더하기 B는 어때요? 이것도 되게 당연한 얘기죠. 왜요? 그죠? 뭐 그렇긴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절대값 이거는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곱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 애는 얘랑 같죠?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이고요. 우변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거든요. 정리하시면 뭐가 남아요? 안 사라져요. 절대값 ab 값이 반드시 ab 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저 아래 게 아니라 그걸 써먹고요. 잠깐만 여기에 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명제 증명 중에서 없냐? 안 써놨냐? 없네. 여기도 딱히 없네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들이 뒤에 안 나오니? 안 나오네요. 그 다음 그냥 어쨌든 이렇게 3개만 쓸게요.
실망이야. 나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여기도 없네. 이것도 얘보다 크거 나왔다. 그러면 그거 말고 이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써먹거나 활용할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게 되실 것 중에서 산술평균 과 기하평균 이 있고 교과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 하필 이 더러운 알고전에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련된 문제 있으면 전 이거 그냥 다운 테스트에서도 뺄 겁니다. 뭐가 있냐면 조화평균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산술 평균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산술적으로, 즉 계산했을 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럼 두 수에서 여기서 이제 조건은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생각해요. 그러면 산술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죠.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는 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하평균이라는 말은 뭐냐면 직사각형과 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기하적으로 평균값을 구한다라고 해요. 뭐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B 라고 했을 때 넓이를 AB라고 하잖아요. 그 AB와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어 줬을 때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B가 될 거라고요. 이 값이 이제 뭐라고? 기하평균입니다. 조화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역수의 평균의 역수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식이다. 아름다운 식을 쓰면은 진짜 다 사지 분리시켜버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역수의 평균의 역수로 가져요. 이게 조합평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값을 계산을 해본다면 양변의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의 A, B를 곱해서 이 A, B 분의 A 더하기 B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이 값이 뭐라고? 평균의 역수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엔 그래서 M값, 그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애가 뭔데?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하는 이 AB라고 하는 애가 바로 조화평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부 계정까지만 써먹었습니다. 2015 계정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빠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교재가 시중교재 중에서 이제 2개가 남아있어요. 시중교재 중에서 1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니네가 지금 현재 볼만한 교재 중에서 이제 2개가 남은 거예요. 알고전. 그 다음 정석. 왜? 알고전은 정석 짭이라서요. 실제로 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정석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그래서 가져온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석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그걸 그대로 써먹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만 이제 나와요. 얘네만 써먹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만 써먹는 게 아니라 조합평균까지 써먹거든요. 관계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건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누가 산술평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조합평균이 제일 작아요. 증명을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루트가 보이네요. 양변 제곱해볼까요? 양변 제곱해보시면 식이 어떻게 되죠?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값과 ab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4배를 해서 넘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값이 0보다 크냐?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해요? 아까 방금 전에 식 정리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데요? a-b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 값이 0이 될 때 0은 0 하고 같을 거 아니야. 즉 뭐가 될 때? a가 b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로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을 보여드리자면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 그냥 루트 ab랑 a 더하기 b분의 2ab를 비교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인데 루트가 보인다고 한 번에 제곱을 해버리면 좀 많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갈까요? 아이고야. 뭐 양변에 a 더하기 b를 곱하셔도 괜찮아요. 양변에 a 더하기 b를 곱해서 a 더하기 b 곱하기 루트 ab라는 값이 2ab인데요.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양변을 루트 ab로 나눠 보신다면 a 더하기 b라는 값이 2 루트 ab보다 큰가요? 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을 바꿔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큰가요? 크거나 같은가요? 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돼요. a라는 값 대신에 루트 a의 제곱, b라는 값 대신에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엔 이 값 또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를 설명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이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해요? A가 B일 때 성립합니다. A와 B의 값이라고 하는 게 같다면, 이 A와 B가 같다면 산술 평균도, 기하 평균도, 조합 평균도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조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정을 참인 걸 확인했잖아요. 써먹을 일이 겁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걔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산술기하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산술기하 쓰세요 라고 하면은 요 걸 써주시면 돼요.